반갑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빵식입니다. 오늘 5월 17일 월요일이고요. 오늘은 날씨가 비가 와가지고 그런지 조금 쌀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주신 어르신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시청하시는 모든 독자분들도 감기 조심, 코로나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윤석열의 조작 날조된 수사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그의 행태에 의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탈을 하면서 그 대안으로 최재형 감사원장님을 들먹이고 있고, 이제는 한술 더 떠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철저한 국민들의 검증이 있어야지 저런 식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막 들먹인다는 것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김종인 영감님이 17일 오늘 김동연이 대선에 나올 수 있다면서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덕수상고를 나와서 야간대학교를 다니고 공무원으로 성공한 자수성가? 뭐 이런 사람인데, 이런 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만으로 대선 주자로 띄운다는 것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정말 그만 가지고 놀기를 바래요, 영감님. 일단 지금 정치권의 대선 주자로 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문재인을 비판하는 척 하면서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들만 골라서 쏙쏙 빼가지고 지명을 하고 앉아있고, 보수 쪽의 인물은 거론조차도 안 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굉장히. 그리고 김동연 이 사람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이 나라의 경제를 망가뜨린 장본인 아닙니까? 자영업과 경제 폭망의 원흉이죠. 주범이라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명박은 김동연만큼 고생 안 하고 대통령 됐습니까? 전설적인 스토리를 지니고 있던 이명박도 대통령을 시켜놨더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혼자 재벌되려고 온갖 짓을 다 하지 않았어요? 자, 국민을 잘 먹고 잘 사게 했습니까? 저런 스토리는 또 저 정도 나이대라면 훨씬 나은 인물들이 대한민국에 수두룩 빽빽합니다. 특히 김동연은 보수 진보를 넘나들면서 자신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 왔다리 갔다리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뺀질뺀질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은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와 국민보다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본성을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김동연 이자는 DJ 때부터 이명박 때도 잘 나갔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잘 나갔고, 문재인 정권의 경제부총리에 임명이 되면서 소주성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에도 맞장구를 쳐주면서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살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이게 뭡니까? 소신도 없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좋은 점만 부각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안 될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김종인 영감님은 국가 망치는 짓 좀 그만하시고 국민들 스트레스 좀 그만 받게 집에서 좀 쉬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정말 역적으로 남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이런 행동 좀 그만하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한심해졌냐면요. 자, 이런 와중에 보다 못한 북한 대외 선전 매체인 통일의 메아리라는 곳에서 윤석열을 비판하는 내용의 풍자를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했어요. 윤석열은 반짝하다가 사라질 별똥별 뭐 이런 건 4.7 보선이 끝나자마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인 통일의 메아리가 17일 오늘 별의 집에서 일어난 별지소동이라는 제목의 8분 8초 분량의 라디오 방송국을 대본과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해당 방송국은 윤 전 총장 부부의 대화 형식을 빌어 윤 전 총장이 대선에 나서는 것을 고민하는 가상의 상황을 연출했다라고 하는데, 특히 극중에 윤 전 총장 부인은 한때 대선 주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추락해버린 반기문처럼 당신도 반짝했다가 사라져버릴지 어떻게 알겠나? 라고 하니까 윤석열이 반짝했다가 사라진다고? 그럼 내가 별지란 말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풍자를 했고, 이 말은 얼마 전에 김종인 영감님이 윤석열의 대권도전 기회에 대해 별의 순간이라고 한 발언을 노골적으로 비꼬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의 집에 걸려온 전화와 언론의 보도, 부부의 대화 등을 통해 윤석열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윤석열의 장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등을 비난하기도 했죠. 또한 윤석열을 향해 가련한 신세라고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북한의 선전매체가 이번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권의 소식들을 부정적인 태도로 말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제가 봤을 때 저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머지않아 거품으로 사라질 것을 미리 예상한 것으로 판단되고 저 역시 조만간 윤석열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당의 이런저런 사람들이 윤석열을 당에 합류시키려고 주절주절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쇼를 해도 좀 티가 안 나게 하고 적당히 좀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어처구니가 없는 쇼를 하고 자빠졌다는 게 딱 보이는데 그만 좀 하길 바랍니다. 만약 윤석열이 보수에 입당을 한다고 쳐요. 합류했다고 쳐. 저 좌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좀 전에 북한에서 말한 장모 문제, 와이프 문제, 윤석열 수사팀장이 있을 때 그런 짓거리들을 저쪽에서 엄청나게 잘 알고 있을 텐데 시킨 애들이 더 잘 알죠.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 좀 하지 말라고요. 아니 잘났던 못났던 보수의 인사들을 아주 철통같이 못 들어오게 하면서 윤석열 같은 사람은 왜 저렇게 목을 메고 합류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다 쇼죠. 들어온다고 해도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말이 안 돼요. 그냥 여기저기 흠이 많고 저들이 심어놓은 첩이기 때문에 이자를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저들이 더 잘 알아요. 한 방에 갑니다.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홍준표가 복당을 하면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당을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들은 뭐 한다고 저렇게 쉽게 받아줬습니까? 당원 당규까지 그냥 민주당처럼 더 빨리 그것도 홀딱 뒤집어갖고 그냥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바꿔갖고 받아준 거 아닙니까? 이놈의 당이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당론으로 하고 자빠졌어요. 이게 보수당이냐고요. 그리고 홍준표를 복당시켜서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통해서 떨구던가 지금 뭐하고 자빠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행동들과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한심하면서도 앞날이 우려스럽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여당과 손을 잡고 문재인을 살려주기 위한 또한 지들의 밥그릇을 하나씩 꿰차고 싶어서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개헌을 반대할 홍준표가 들어와서 깽판을 놓을까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말고는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자, 이러고도 보수 애국 시민들의 지지를 구걸하거나 그걸 바란다면 정말 인간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정당을 꾸려나간다면 절대로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니들이 원하고 바라는 내각제 개헌은 절대로 성사될 일이 없으니까 일찌감치 꿈을 깨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루하루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지만 저 또한 하루하루 살기가 상당히 고되고 힘듭니다. 잠도 못 자고.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감사하고요.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